2024 통합문화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오늘 포럼은 학계 연구자 및 문화예술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남북통합의 새로운 장 문화예술로 열다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뜻깊은 포럼 진행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어떤 물리적인 통합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같이 합치는 그런 통합에 기여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저변에 있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보편가치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통합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 문화는 바로 자유, 인권, 가치에 기반한 그런 문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오랜 역사에서 언어와 이런 정서, 풍습, 가족윤리에 따른 민족문화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제 문화라는 것은 아주 다른 체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우리의 습관들인데 이제 이 체제 문화가 얼마나 상당히 즐긴 것은 여러분이 이제 독일의 그 통일에 있어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민족 문화와 체제 문화를 좀 구별해서 체제 문화의 강국을 줄여가는 이제 사회 문화 통합이 필요할 것 같다. 민족 정체성을 얘기할 때 대안 모델을 어디서 찾냐 하면 저는 통합의 힘이 개인에 있다고 봐요. 집단적인 일체감보다는 개인의 자유, 인권, 그런 보편 가치가 어떤 통합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민족문화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남북 통합에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런 보편 가치에 있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보편 가치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하냐 하면요. 자유라는 거는 자유로워지려는 의지, 또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같은 것을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보고 이것은 천부 인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자유는 또 쪼개서 그래 너는 이런 자유만 갖고 이런 자유만 갖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는 굉장히 온전한 가치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매체가 이 자유민주주의 보편가치를 제일 잘 설득력 있게 전파하냐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문화입니다. 저는 탈북민인데요. 우리 탈북자들이 서로 모여 앉아서 그 무슨 걸 잘하는가 하면 북한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 노래가 그래서 단순히 노래인 게 아니라 결국 추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세계화 돼가지고 노래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도 같은 춤을 추는데 북한만은 그게 잘 통합되지 않은 거죠. 근데 같이 남북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나 영화도 같은 걸 공유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가까워지지 않을까. 사실 남북 통합을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으로만 보면 굉장히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통합을 남북 주민 통합이라고 주민자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 34,000명의 탈북민 분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 입국을 하신 분들과 우리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선주민들이 정말 과연 통합돼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탈북민 분들이 체감하는 남한 사회의 차별 경험이 있다라는 답변은 2014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 25.3%에서 2023년에는 16.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보면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응답이 72.8%로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수용과 관련한 남한 주민의 인식 변화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는
라는 응답이 2008년에는 43.6%였다가 2023년에는 32.5%로 줄어들었고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9.6%에서 14.2%로 증가를 했습니다. 과연 탈북민을 내가 어디까지 나의 친구 혹은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2008년에 비해서 2023년 내가 탈북민을 동네 이웃으로 두는 것을 꺼린다라는 응답이 감소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로 20.9%에서 14.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동업자로는 가능합니까? 동업자로는 꺼리지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 꺼린다는 응답이 이 역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는 어떠신가요? 결혼 상대는 사실 남한 주민 사이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결혼 상대는 49.0%에서 52.0%로 꺼린다는 응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관계들을 좀 나눠본다면 동네 이웃과 직장 동료는 저관여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업자와 결혼 상대는 고관여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관여 관계에서는 여전히 탈북민과의 그런 관계 맺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교육의 실태는 어떨까요?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는 좀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급에서는 문화교육 그리고 교양교육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화교육은 일상생활 문화체험 그리고 교양교육은 공연, 영화, 놀이시설에 가서 관람을 하거나 놀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심리정서 부분은 좀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등학교급의 경우에는 문화 교육이 여기서도 많이 되고 있었고 생활문화체험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초등보다는 중등에 조금 문화예술 교육이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화예술 교육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회성은 중도 입국 청소년에서는 크게 증가가 없었지만 탈북 청소년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역시나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나면 즐겁겠죠. 그래서 두 집단에서 모두 효과가 있었고요. 이 교육을 한 이후에 문화예술을 선호하게 되었는가 선호성을 보았을 때도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경우 두 집단에서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 남북 통합문화센터가 개관을 한 것이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2022년에는 45,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23년에는 67,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1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2023년에는 24,000명이 참여를 했고 프로그램 참여한 인원 중에서 탈북민 수는 2023년에 8,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34,000명 탈북민 분들의 4분의 1, 25%가 오셨다고 볼 수 있어서 굉장한 수치라고 보고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분들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 이게 계속 탈북민 분들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남한 주민들의 문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분들이 일방적으로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남한 사람들도 탈북민 분들을 이해하고 북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상호문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토대 위에 다른 문화권의 인간과 그들의 가치관,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태도로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간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나름의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보편성을 찾아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호문화 교육의 목표는 상호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갖고 서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서로에 대해 역지사지를 할 수 있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고 협동심과 연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정신체계 지식과 언어문화 지식을 함양을 하는데요. 정신체계라는 것
것을 뭐 남북한을 예로 들면 남북한 모두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유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개인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어 문화 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이제 세종대왕님으로부터 나온 한국어를 쓰지만 문화어와 표준어가 다른 것처럼 이런 두음 법칙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같으면서 다른 부분을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과 연관성 기술, 내 문화와 다른 문화 간의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발견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서로 비판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누도시라는 초콜릿인데요. 이 초콜릿은 동독에서 생산되던 초콜릿입니다. 누도시 초콜릿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 10년 정도 제대로 생산이 되지 못했어요. 동독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독에 인기가 많은 누텔라를 더 좋아했던 거죠. 그랬을 때 동독인들이 이 누도시 살리기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독이라는 체제는 사회주의의 그런 내재적인 모순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남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문화를 일시에 없애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탈북민분들의 남한의 문화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분들도 북한의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실 때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을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문화예술 행사 이후에 팔로우업을 해서 뭐 행사별 기수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한 연결뿐만 아니라 약한 연결까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벼운 도움까지 청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연결 관계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 생애 나눔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독 주민 간에도 동서포럼, 오스트 웨스트 포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이제 동서독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괴델리츠라는 분이 동독인 5명, 서독인 5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분단되었을 때와 통일되었을 때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남북 생애 나눔 대화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 음악 맞히기. 네. 어떤 이 둘 중에 남한 음악과 북한 음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북한 곡이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곡이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정답은 첫 번째가 북한 곡이었습니다. 네. 그 정을 따르네라는 2021년에 나온 곡이고요. 발라드 풍이죠. 다음 그 두 번째 곡은 남한에서 이제 94년도에 나온 투투의 노래입니다. 그대의 눈물까지도라는 전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사가 없으면 언뜻 보면 이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수령님, 원수님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만큼 또 형식이 많이 또 변화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94년도와 2021년입니다. 그동안 거의 30여 년간의 이제 간극이 있는데 그만큼의 이제 변화의 그런 간극이 있다, 음악 트렌드가 형식의 부분에서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럼 오늘 좀 북한 인식, 북한 음악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금 화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친근한 어버이라는 이제 음악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화면 음악이라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화면 편집 양식이 좀 이제 좀 기존의 북한에서의 편집 구성 방식과는 좀 달랐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뮤직비디오 양식도 그렇고 음악의 뭔가 이런 트렌디한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계 보편적인 이런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형식은 그만큼 열려 있는데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상, 체제 선전, 뭐 지도자 우상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사회주의적인 내용들은 고정적으로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러면 남북 통합과 음악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처음에 같은 음악을 공유를 했다가 분단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남한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북한에서 사회주의에 기반의 음악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는 이제 민간 중심 상업 음악, 기획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이 이제 대중 상업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국가 주도로 음악이 생산이 됩니다. 남한에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민족적 형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체제 우월성, 지도자 찬양과 관련된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통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도 좀 다른데요. 우리는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전통도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을 보는 시각도 달랐기 때문에 교류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제 만났을 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중가요의 주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이제 남한의 대중가요 주제들이 많죠. 근데 북한에서는 당, 조국, 수령과 관련된 그런 찬양의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처음에 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47년 3.1절 기념에서 이제 어린이 노래극 독립의 날의 수록곡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제 남북 분단 이후에 제목이 변경이 되면서 국민학교 5학년 당시 국민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수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뭔가 통일을 대변하는 이제 하나의 대표곡이 됐죠. 지금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과연 통일과 평화인지 최근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 통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대, 그 문화를 이제 공유하는 그 감성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무관심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다음은 이제 남북 음악 교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분단 이후에 남북이 음악 공연 교류를 만난 것이 85년도입니다. 이때는 전통 음악을 가지고 만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통 음악은 우리가 민족 동질성, 우리는 같은 음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더니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더 빨리 개량을 했고 또 개량의 이제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전통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통을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북한에서는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서로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났다가 이질성만 확인했던 자리가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방송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방송국의 주도로 대중음악이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했던 2018년도에 했던 북남 예술인들의 연안공연 무대 여기서도 뭐 소녀시대 서연도 있었고 뭐 레드벨벳도 가서 불렀고요. 그때 각자 유행하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있는 그 음악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류의 방식 자체도 좀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남북음악 교류로서 동인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북한과 이제 저작권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출시한 그런 음반입니다. 결국은 남북이 이제 같이 만나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라고 한번 봤을 때 북한은 사상성에 있는 그런 주요한 곡들이 있기 때문에 사상성이 배제돼야 되는 것이죠. 정치성이 배제된 곡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창작 공모를 통해서 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만든다거나 뭔가 동요라던가 그렇게 또 뭔가 정치적이거나 뭔가 좀 되게 대중가요로서 좀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곡들을 또 선정을 하는데도 신경을 씁니다. 남한 노래와 북한 노래 중에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은 계몽기 가요,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뭐또 그때 당시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 그리고 이제 민요, 합동 같이 이제 만들어서 좀 창작을 했던 곡들, 아니면 이제 남북음악 교류를 활용해서 했던 그런 곡들이 이제 주로 불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류를 통한 음악 통합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사상성이 있는 가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악곡입니다. 기악곡을,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그런 기악곡을 연주를 하거나 가사를 바꾸는, 개사를 하는 작업이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대중가수가 가면은 우리 대중가수가 노출하는 의상을 이제 입고 가면 의상을 변경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하거나 보완을 해서 이제 교류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음악에 대해서 이제 또 통일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통일부에서 주로 2015년부터 통일과 평화화를 소재로 해서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목적이고 통일송을 제작하거나 유니뮤직 레이스, 통일가요 창작 공모 사업이라던가 창작 통일 동료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식의 문제라는 건데요. 보시는 그런 이미지, 북한 음악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결국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텐데요. 어린이들의 과장된 표정이라던가 아코디언 합주, 민족 전통음악 등등의 이런 북한 음악으로 대표돼서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고착화됩니다. 그러면 또 왜 음악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통일 음악으로서 통합문화센터에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그런 음악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코디언도 저도 이제 배우고 싶은데요. 아코디언즈, 남북 청소년 합창단 모집, 노래 교실 등등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탈북민 노래 자랑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북한 탈주민 분들 탈북민 노래 자랑에서 결성곡으로 부르셨던 노래들입니다. 여여 청춘의 꿈, 거위의 꿈, 친구, 신사동 그 사람 등등 다양한 곡들이 있죠.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노래자랑에 나가기 전에 선곡을 하실 텐데 결국은 이분들의 18번, 소위 18번이라고 하는 가장 애창하는 곡이실 테죠.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이런 곡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곡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나의 재생 목록인 거죠. 하나의 관심과 공감, 소통, 이 결국은 이제 진부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실천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낯설은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나의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음악을 들을까, 어떤 가수를 좋아할까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재생 목록이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결국은 통합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부하지만 세월이 담긴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면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이 노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부하고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노래일지 몰라도 그 노래가 정말 어떤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노래가 70여 년 동안의 세월을 이제 갖고 있고 함축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 노래가 결국 진부하지만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남한 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노래가 너무 선전적이라서 이 생활을 담은 노래가 없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너무 생활적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부를 때는 그게 남한 노래지도 모르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손잡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좀 더 많아지는 게 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